안녕하세요. 원우님들 잘 지내셨죠?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화창한데 우리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수업을 계속 진행해서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저도 열심히 준비하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오늘도 이제 세 번째 아동중심 3강으로 아동중심 놀이치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동중심 놀이치료 요거를 이제 읽으시고, 첫째는 이제 책을 한번 읽으시고, 그리고 PPT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한 것을 같이 들으시면은 학교에서 같이 수업하는 거랑 크게 이제 별 차이 없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교과서를 오늘은 좀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PPT도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전 과정과 중심 인물. 아동 중심 놀이 치료는 로저스의 이론에서 이제 인간 중심, 상담. 여기 인본주의 이제 이론이거든요. 프로이드의 이제 정신분석 이론을 갖다가 기본으로 해서 쭉 이제 이 이론이 상담과 사회복지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이렇게 발전해 오다가 이제 반대를 한 행동주의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반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그렇게 뭐 인간의 내부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은 행동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행동주의자들 그다음에 이렇게 그 1940년대 이제 루저스 같은 경우는 비지시적인 그런 이제 내담자를 갖다 존중하고 그리고 최대한 존중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 가능성을 갖다가 상담자가 이끌어내는데 상담자가 크게 잘 들어만 줘도 된다. 네. 왜냐하면 내담자는 스스로 자기 안에 그 자기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론이 이제 로저스의 이론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 중심 놀이 치료에서는요, 로저스의 제자 엑슬링이 이걸 아동에게 적용해서 이 이론을 아동에게 적용해서 이제 내담자 중심 놀이 치료를 발전시켰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비지시적인 치료를 통해서 아동에게 이제 적용해서 놀이 치료를 한 것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북 레포트로 내준 딥스라는 책을 통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 임상 사례를 이제 책으로 이제 내게 되었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엑슬린이 1947년에 비지시적 놀이치료의 원리는 놀이치료 장면에서 치료사가 아동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통제하거나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그냥 아동의 행동을 항상 아이 자체가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한 내적 추동에 이제 기인한다 이렇게 보고 옆에서 그냥 상담자는 그 아이를 수용해주고 무조건적인 수용을 해주고 그리고 진실성을 가지고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 아이는 자동으로 자아실현 가능성을 찾아 나간다. 성장 가능성을 갖다가 마치 그 화분에다가 우리가 씨앗을 하나 심으면 햇빛과 물과 바람을 통해서 그게 싹이 올라오고 그리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그런 우리 안에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자라도록 도와주면 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자아실현 가능성, 자아실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 중심은 아동 중심은 성장과 치료의 방향 설정이 아동에게 달려 있음을 의미하며 치료사는 아동에게 공감적 이해, 따뜻함, 안정감 등을 제공함으로써 내담자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아동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이 목표는 아동의 자기인식과 자기안내라고 했습니다. 아동은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치료사가 아동의 사고와 감정이 적극적으로 표현되도록 촉진해주고 감정을 반영함으로써 아동은 자기 자신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예, 이 말 속에는 참 많은 것이 들어있는데 왜 아동들에게 문제가 생겼는가 여기서부터 찾아보면 늘 이제 부모님들과 아이들 간에 서로 갭이라 그럴까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충분히 이제 잠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지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첫째, 애들은요 어른은 논리를 먼저 얘기를 하는데 애들은 감정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아이들과 부모님과 어긋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혹시라도 누구를 때려서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다. 그러면 엄마는 어떻겠어요?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아이가 들어오면 너 왜 그랬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비난하는 혼내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서 첫 번째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이의 감정. 평소에 아이가 행동이 어땠는지는 부모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아이에 대한 그런 그 아이가 그렇게 누구를 때려서 학교에서 소란을 피우고 담임한테 전화가 올 정도로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아이의 상한 마음을 먼저 엄마가 먼저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서 네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친구를 때렸겠니? 엄마는 네가 그 상한 마음 너의 그런 마음을 엄마는 이해해.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때리고 그리고 뭐 상처를 낸다든지 폭력을 쓰고 이러는 거는 그거는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면 애들은 대부분이 첫 번째가 엄마가 내 마음을 내가 비록 나도 알아요. 나도 친구를 때린 게 나쁘다는 걸 나도 알아요. 그러면서 울면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기의 마음을 갖다 이해받고 공감받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일단 뒷담 막 혼부터 내고 이랬을 때 아이는요 학교에서 선 담임한테 충분히 혼나고 왔고 애들한테도 자기가 자기 자신도 창피하고 많이 이제 우울한 상태로 집에 와서 다시 또 이제 한번 시작되는 이런 결과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담자 중심의 놀이치료 개발에 기여한 학자로는 무스타카스와 기노트 이런 이제 학자들이 있고요. 무스타카스는 놀이치료에서의 관계를 창조적 놀이극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연극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치료관계에서 상담자는 경청하기와 듣기, 가르치기와 배우기, 이끌기와 따르기, 활발하게 참여하기와 조용히 관찰하기, 대항하기와 머물기, 하기 등 기술을 사용하면서 수용성과 민감한 반응성, 감수성과 그리고 개방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랜드레스가 또 중요한 인물인데 랜드레스에 의해서 아동 중심 놀이 치료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네, 아동 중심 놀이 치료는 아동 중심 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네, 저도 아동 중심 놀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대부분의 경우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도적으로 아이에게 이렇게 오늘은 이거를 하고 놀까?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아이가 놀이실에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둘러보죠. 둘러보면 선생님은 옆에서 트래킹을 한다고 그래요. 아이가 가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같이 애가 지금 장난감을 탐색을 하고 있거든요. 뭘 가지고 놀까 오늘은. 그러면서 이제 할 때 같이 옆에서 이렇게 그래서 어떤 장난감을 꺼냈을 때 내가 그걸 꺼냈구나. 그걸 가지고 우리 무엇을 하고 놀까? 너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놀고 싶니? 이렇게 이제 아이의 마음을 이끌어내면서 이제 놀이가 시작됩니다. 네. 아동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그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치료자는 아동의 자기 결정 능력과 그래서 어떤 장난감을 꺼내서 어떻게 놀든지 간에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믿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걸 강조하고 아동의 내적인 힘과 감정 반영에 초점을 맞추면서 온정적이고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관계의 기초에서 아동과 놀이를 이제 놀이실에서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PPT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아동에 대한 관점을 잠시 이제 책을 보면 아동 중심 놀이 치료는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향한 힘이 아동에게 있다. 네. 그런 철학을 기초로 하며 아동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자기를 안내하는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믿는 거죠. 네. 그래서 아동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며 권리의 주체이다. 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사회복지에서도 인본주의 사회복지학에서는 네, 자기의 그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네, 거기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인간의 존엄성, 네,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 여기 그리고 이제 그분이 권리의 주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아동은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세계를 탐색하고 행동하고 표현하며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한다. 네, 그래서 놀이치료 장면에서 치료사는 아동의 방식으로 놀이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스스로 성장하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네, 그래서 아동은 타고난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말 아동은요, 그 타고난 내적인 성장의 힘이 있죠. 마치 식물이 씨앗 심었을 때 이렇게 땅을 뚫고 올라와서 계속 자라는, 네, 저는 아동한테서 그거를 정말 많이 보고 그게 너무 신기해요. 네. 이러한 내적인 힘은 매우 탄력적이어서 아동은 스스로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 네. 아동이 갖는 성장을 향한 내적 힘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존중감, 자기 조절, 내적 동기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놀이치료 과정에서 아동은 내적 역동을 일으키고 자아 성장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치료사들은 항상 아동의 내적 경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동 중심 이론에 근거해서 아동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는 이제 아동에 대한 신념이 기초가 돼서 그 신념은 뭐예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래서 PPT를 보면 63, 64, 65, 65는 이제 모래놀이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네. 그래서 마음을 만져주는 작업. 네, 저는 그렇게 심리 치료는 우리가 상담자가 내담자의 마음을 만져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 이게 이루어지죠. 네, 여기 딥스라는 아이의 그 자아를 찾아 떠나는 이제 그래서 정말 그 천재적인 거를 치료를 통해서 이제 발이 이렇게 밖으로 다 이제 성장되도록 그 잠재력을 이끌어내서 네, 치료되는 것을 이제 쓴 책이죠. 이 이제 놀이치료 입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아 실현 가능성이 여기 이제 나왔어요. PPT 74를 보겠습니다. 왼쪽을 보면 실현 경향성, 유기체적 가치와 긍정적 존중, 긍정적 자기 존중, 그리고 현실적 자기와 경험의 일치, 잠재력 발견과 실현, 심리적 적응. 네, 이것이 이제 이쪽 왼쪽은 이제 긍정적인 거고요. 오른쪽이에요. 상호작용하는 한 이제 내담자가 있다면 이제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사회는 가족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에서부터 또 교사, 네, 또래 집단 이런 사회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네, 실현 가능성을 이제 그 부모와 교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보면 어떤 가치를 이제 조건적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왼쪽에 보면 유기체적 가치와 그냥 그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 네, 그럼으로 인해서 긍정적 존중을 가질 수가 있는데 부모나 교사들은 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이제 많이 하죠. 이러다 보니까
예, 긍정적 존중에서 긍정적 자기 존중으로 아이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조건적인 긍정적 자기 존중이란 말이에요. 네, 물론 애기들이 잘할 때 아유 착해, 아유 착해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죠. 그러므로 인해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긍정적인 거를 많이 이제 행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죠. 그런데 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계속 뭘 잘했을 때만 이제 칭찬을 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뻐해주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잘했을 때만 이제 긍정적인 자기 존중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그 내담자나 아동은 현실적 자기의 현실적인 거를 잘 알아요. 그런데 사회나 내 사회의 부모나 교사들은 이상적 자기를 강요를 하다시피 하죠. 아버지나 엄마가 뭔가 이제 자기가 이루지 못한 어떤 꿈을 갖다가 아이한테 이상적 자기로 제시를 하고 그렇게 되기를 이제 원하는 거죠. 네, 이럴 때 이제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 아이는요, 내가 끌리는 데가 있잖아요. 다들 애들이 노는 게 뭐가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과목도 다르고 놀이 종류도 다른데 부모들은 이제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석사 동기 선생님이 이제 따님이 피아노를 전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 졸업하고 나서 뭘 할래? 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피아노 전공을 하고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은 피아노 학원을 내주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랬는데 그때서야 그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나는 피아노가 싫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어땠어요? 지금까지 우리 부모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자기가 그냥 좋아하지 않지만 잘하니까 그 피아노를 전공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피아노에 관련돼서 하는 일까지 연결하는 거는 싫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부모님이 어땠을까요? 정말 띵했겠죠. 네.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네,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를 그 따님은 계속 경험을 했겠죠. 나는 솔직히 이거를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우리 엄마가 그동안 뒷바라지 해주면서 맨날 차에다 태워가지고 레슨실에 데려가고 기다렸다 데려오고 필요한 모든 걸 다 제공해주고 그래서 그냥 거짓장애로 지금까지 자기가 좋아하지 않지만 해오면서 살아온 거죠. 이런 자기 경험의 불일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현실적 자기에 맞춰서 했을 때 자기와 경험의 일치를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럴 때 잠재력 발견과 실현 그리고 이제 심리적 적응. 그래서 우리는 사람마다 다 각각의 자기 색깔이 있죠. 빨주노트 파남보 칼라로 표시한다면 그런 이제 색깔이 있어서 그 색깔을 찾아서 자기 실현을 해야 되는데 네 백일홍이 네, 장미꽃이 될 수가 없듯이 네, 뭔가 자기하고 일치하지 않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네, 그런 거를 이제 했을 때 그럴 때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심리적 부적응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부적응 행동의 뭐 근원은 자기 실현 경량성 요구의 좌절이다. 네, 타인의 평가 그리고 네, 네가 피아노를 참 잘하는구나 평가죠. 가장 가까운 타인 엄마와 아빠가. 그래서 그 아이는 아이고 칭찬을 듣고 계속 선생님이 칭찬하고 있으니까 오류의 학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원하고 선생님이 원하는 조건적 가치를 습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념과 불일치한 경험을 하면서 자기 방어와 부인과 왜곡과 억압과 회피 이런 이제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스스로 이렇게 개방하고 오픈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방어막을 치고 거짓자기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발전 과정의 중심 인물을 보면 무스타카스는 놀이치료에서의 관계에
이제 창조적 이제 놀이국으로 마치 그 모레노처럼 예, 그렇게 이제 놀이국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치료 관계에서 상담자는 그리고 이제 랜드레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이제 무스타카스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또 랜드레스에서 이제 그 아동 중심 철학을 바탕으로 아동의 이제 성장 가능성에 대한 깊은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아동의 자기결정 능력 그리고 탄력성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면서 아동의 내적인 힘과 감정 반영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담자가 온정과 수용과 공감적인 관계 이런 걸 기초로 해서 근데 이거는 어떤 상담 이론을 갖다 적용하든지 같은 네, 라포를 형성하는데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수용을 받고 정말 따뜻한 목욕물 속에 누군가 나를 안아서 담요로 쌓아놔서 따뜻한 목욕물에 넣어 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 안정감, 그 다음에 따뜻함, 지지, 온정적 그런 수용 그리고 공감적인 관계 요거가 기초로 해서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과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네, 마음이 이제 다른 보통 내가 경험한 사람들과 다른 사람과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네, 치료가 되는 것으로 네, 그래서 이제 아동에 대한 관점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여기 PPT 76 보면은 치료 관계에서 상담자는 경청하기 네 경청 당연히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잘 들어야 되겠죠. 경청하기 듣기 그리고 가르치기 배우기 네 이끌기 그리고 따르기 네 아이가 하는 거를 노는 거를 계속 따라 이제 트래킹을 해요. 활발하게 참여하기 때로는 또 조용히 관찰하기 또 대항하기와 머물게 하기 기술을 사용하면서 수용성과 감수성과 개방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으로 볼게요. 아동에 대한 관점입니다. 인간은 로서의 존엄성을 가지면서 권리의 주체다. 아까 책 교과서 앞에서 봤죠. 그리고 아동은 타고난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네, 성장을 향한 내적인 힘을 갖다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존중감과 자기 조절 내가 어떤 충동이 일어나지만 자기가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내적 동기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내적인 이 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이치료 과정에서 아동은 내적 역동을 가르치고 일으키고 그리고 자아성장에 이르기 때문에 치료사들은 항상 아동의 내적 경험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네, 민감한 반응성을 얘기를 하지요. 치료사에. 네. 그래서 아동 중심 놀이치료는 이제 성격 이론에서는 첫째가 사람입니다. 모든 아동은 자신이 중심이고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경험력 세계 안에 존재한다. 네, 이건 뭐예요? 모든 아동은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루도 같은 날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변화하는 경험적 세계 안에 아동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아동은 세상에 반응할 때 전체로서 반응하며 대인관계를 경험하면서 이제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기 실현을 이루려고 노력을 한다. 이러한 아동의 그 행동은 목표 지향적이고 그리고 개인의 욕구는 현상학적 장에서 경험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현상학적 장이라는 게 뭘까요? 현상학이라는 거는 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관점들과 함께 개개인의 주관적인 경험, 따라서 주관적인 감정, 그리고 개인적 개념을 탐구하는 학문적 경향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학을 토대로 개인의 심리현상 세계를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저도 이제 현상학적인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주로 감정에 대한 것이 많이 내담자와 내 논문에 이제 참여자로서 그 사람의 경험을 갖다가 여기 지금 이게 주관적 세계에서 주관적 경험한 것을
그 사람이 어떻게 느꼈느냐, 어떻게 느끼고 해석을 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같은 어떤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사람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고 그거에 대한 해석하는 거는 전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것을 현상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현상학적 영역에서 아동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현실 세계를 의미하고요. 이것은 아동이 지각함으로 인식되는 의식, 그리고 뭘 지각했느냐, 뜨거운 걸 지각했을 때, 뜨거운 감각을 지각했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지각을 하느냐, 그리고 그런 의식, 그리고 무의식과 내적, 외적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동은 끊임없이 경험하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사고와 행동과 감정도 계속적으로 변화하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계속 변화하죠. 그리고 어떠한 것을 사고, 생각과 행동, 그리고 이제 감정이 계속 변하니까 아이들의 행동도 계속 변화하겠죠.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를 얘기를 하죠. 아동의 내적 현실이나 세계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그리고 다시 재조직되거나 또는 통합되고, 통합이라는 것은 종합해서 연결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한 말이에요. 하면서 치료에서 긍정적 변화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현상학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한계, 여러분들은 상담학을 공부하시기 때문에 간호학이라든지 사회복지학이라든지 상담학 분야에서는요, 질적 연구,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두 개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보통 논문을 쓸 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논문 쓰는 방법인데, 대부분의 이제 상담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이런 데서는 사람의 심리적 현상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질적 연구로 논문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현재 한 개인의 느낌과 생각을 중시하고요. 외부 상황에 대해 갖는 개인의 의미를 중시를 하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리고 개인의 현상 세계를 갖다 직접 인터뷰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논문을 쓸 때 10몇 명을 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풀어서 이제 논문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개인의 내적 세계 이해, 거기에 이제 관심이 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 그리고 과학의 객관적 연구의 한계를 지적한다. 과학은 증명을 요구를 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갖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연구의 어떤 한계, 뭐 이렇다. 그건 이제 증명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마음은 어떤가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가 없고 표현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런 한계를 이제 지적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동 중심 누리치료의 이론적 기초는 첫째, 성격 이론에서 자기, 셀프. 이게 이제 이론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자기, 셀프에 대해서는. 근데 용 같은 경우는 셀프를 갖다가 전체, 내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를 이제 셀프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자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집단 무의식도 있고, 개인 무의식도 있고,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 근데 셀프는 현상학적 장과의 계속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성장하고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인식될 수 있는 자기지각의 조직화된 형태이다, 셀프가. 그래서 한 사람의 특성과 능력의 지각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타인이나 환경과 관련된 자기지각과 개념, 내가 나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어떤 나에 대한 느낌이, 나는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야, 이런 지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키가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커, 자기 개념일 수 있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을 많이 해, 나는 착한 아이야. 또 이렇게 이제 자기 개념이 있을 수 있고, 경험이나 대상에 관련된 것으로 지각하는 가치, 질을 또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부정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지각되는 어떤 목표와 그 다음에 이상을
갖다가 이제 다 포함해서 자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동 중심적 관점과 이제 정신병리로는 아동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나를 인식하며 주변 환경이라는 것은요 정말 그 많은 것을 포함한 이야기인데요. 미시적인 가족 환경,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나가서 이제 그 중간 체계 환경, 그래서 뭐 교회라든지 학교, 어린이집, 병원 이렇게.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우리 엄마 아빠의 직장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관 이런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법적인 문제, 뭐 관습, 그 다음에 우리 우주, 날씨 이런 것까지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변 환경, 내가 내 주변을 겹겹이 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계속하죠. 거기에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점차적으로 나를 인식하면서 자신이나 환경에 대한 개념 및 또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을 형성을 합니다. 그런데 아동은 자기를 실현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지각된 장에서 거기에서 목표 지향적이고 경험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그런 행동을 이제 보이지요. 네. 그래서 아동 중심 놀이 치료의 치료 목표는 더욱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발전하도록 하는 이게 이제 첫 번째죠. 치료 목표. 네. 그리고 자기 책임을 더 크게 지도록 하고요. 본인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더욱 자발적이 될 수 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요. 네, 내가요. 공부를 예를 들어서 영어학원을 다니는데 말하기 듣기 대회가 이제 누가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신청을 받잖아요. 근데 그것도 본인이 내가 할래요. 그래가지고 영어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더욱 수용적. 네. 잠깐만요. 네. 더욱 수용적이 되도록 하고요. 네. 자기 수용적인 거. 내가 나를 수용하는 거. 괜찮아, 괜찮아. 오늘 정말 수고했어. 내가 나를 수용해 주는 거죠. 그리고 더욱 자주 자기 존중감을 잘 가지도록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자기가 내리도록. 비록 어려서 미숙하지만. 네. 그리고 조절감을 경험을 해요. 네.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는데 저 애를 갖다가 성질, 감정 올라오는 대로, 화나는 대로 때릴 것인가 아니면 잘 참을 것인가, 이런 조절감. 그 다음에 대처 과정에 민감해지고, 그러고 평가의 내적 기준을 발달시키고요. 그리고 자신을 더욱 신뢰하도록 하는 요런 이제 치료 목표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부적응 행동으로 오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거죠. 심리치료에 이제